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고들어 볼 텐데요. 한 교실에서 벌어진 정말 뜨거운 토론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당한 법은 과연 법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요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펼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토론의 문을 연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정말 이 논쟁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죠. 부당한 법, 우리가 흔히 악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과연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학생들의 논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그 교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되어서 학생들이 이 복잡한 주제를 어떻게 파헤쳐 나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딱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죠. 바로 부당한 법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한 학생, 민철 학생이 먼저 딱 정의를 내립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질서를 지키려고 있는 건데 오히려 질서를 해치고 자유를 침해한다? 그게 바로 부당한 법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지우 학생이 날차롭게 파고듭니다. 잠깐만, 근데 그건 누가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주관성의 문제를 콕 집어낸 거죠. 학생들이 예시로 든 노란봉투법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와, 이거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 이건 부당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내 권리를 지켜주는 정말 꼭 필요한 법인 겁니다. 똑같은 법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자, 이렇게 부당함의 기준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니까 학생들은 잠시 이 문제는 접어두기로 합니다. 대신 이건 누가 봐도 좀 심하다, 명백히 부당하다 싶은 법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켜야 한다, 대 따를 필요 없다.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죠.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이쪽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절차입니다. 어쨌든 그 법이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그냥 내 생각에 부당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해버리면 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자 태윤 학생이 바로 받아칩니다. 그런데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이상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에서 아주 강력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논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끝까지 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가 구체적으로는 이런 걱정인 거예요. 자, 이 법이 부당하니까 어겨도 돼. 이걸 한번 허용해줬다고 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럼 저 법도 부당한데 하면서 또 어기겠죠. 이러다 보면 결국 법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완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인 겁니다. 학생들 토론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과거 사례들이 있었어요. 1970년대에 여성들 미니스커트 길이를 자로 재면서 단속하고 남자들 머리 길다고 길거리에서 강제로 깎아버리고 심지어 82년까지는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나라야? 싶을 정도로 황당하지만 이게 다 법이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개인의 삶을 이렇게까지 통제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법들,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학생들은 이 질문을 바로 우리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모양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저런 식의 국가 통제 논리가 과연 오늘날에는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몇 학생들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해요. 옛날에 국가가 하던 일이 지금은 학교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학생들 머리 길이, 옷차림 이런 걸 규제하는 게 결국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그 논리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토론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제 학생들은 지킨다, 안 지킨다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 그냥 따르거나 그냥 어기는 거 말고 우리 같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제3의 길,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대안을 찾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낸 민주적인 해결책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공개적으로 시위나 집회를 열고 뜻을 모아서 청원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선거에서 투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법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이고 강력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학생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다 좋은 방법인데요.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 4년 동안 그 나쁜 법 때문에 사람들이 받을 피해는 어떡하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토론이 거의 끝나갑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나온 양쪽의 주장들을 다 종합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치열했던 논쟁 끝에 과연 이 친구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토론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 옛날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악법은 사실 오늘날 같은 안정된 민주사회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해도 일단은 법이니까 지키자.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법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결국 이 교실 토론은 정답은 이거다라고 못 박는 대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을 더 좋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부당한 법과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